안녕하세요, 마스터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유연해지고 싶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몸을 늘리는 스트레칭보다 우리를 더 쉽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이 방법은 AI처럼 버튼 하나만 딸깍해도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운동 능력을 즉각적으로 올려주고 실험에 따라서 점프력을 최대 8% 이상까지도 순식간에 올려줍니다. 이번 영상은 틱소트로피라는 낯설지만 유연성의 본질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운동을 좋아한다면 필수 시청 영상이 될 거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운동 초보자나 운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보다 훨씬 더 크게 센터 전체의 부상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경기를 뛰는 하이퍼포먼스 선수들 또한 한층 더 높은 레벨에서 본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과 순발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운동 전 그 어떤 스트레칭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운동 부상을 예방하고 높은 출력을 즉각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신비로운 꼭 알아야 하는 이 필수 개념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칭과 웜업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배워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요변성이라는 단어인데요. 틱소트로피라는 이 요변성이라는 이 말을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이후에 제 방법들을 설명을 들으시면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요변성은요, 물질의 점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액체의 점성은 일정하게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굳지 않은 오일이나 물을 보시면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점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오래 가만히 두었던 케찹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럼 처음에 아무리 용기를 뒤집어도 쉽게 흘러내리지 않는데, 왜냐면요, 현미경으로 본다면 이 미세 토마토 입자들이 서로 맞물려서 약한 뼈대를 이루고 있고 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을 마구 흔들거나 손으로 탕탕 치는 듯한 물리적을 자극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내부 입자의 정렬이 흐트러지고요. 순간적으로 묽은 형태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처음의 점성과는 다르게요. 쉽게 콸콸 케찹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요변성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의 근육과 근막도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려고 하면 이 세포들이 붙잡고 있어서 자꾸 움직여주고 흔들어줘야 나중에 케찹처럼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요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아주 강한 치트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점탄성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더 부드럽고 딱딱해지고 이게 결정되는데요. 냉장고 속에서 바로 꺼낸 젤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젤리를 제가 꽉 주무르면 어떻죠? 따뜻한 데 있던 젤리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요. 제가 억지로 이거를 꽉 누르면 껍데기가 짝짝 갈라지면서 이 망가지는 형태를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봐왔어요. 이게 구조적 손상이 생긴 건데요. 하지만 젤리를 뜨겁게 만들거나 뜨거운 날 젤리를 먹으면 어떻죠? 상온에 있었던 젤리는요, 강한 결합이 이미 부드럽게 풀려있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누르면 이게 거칠게 찢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모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체온을 올려주면 당연히 근육이 부드러워지겠지.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고 또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얼마나 우리 몸이 위험해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정리 한 번만 해보면, 우리가 움직임으로 요변성을 깨웠을 때 몸이 더 부드럽고 체온을 올리면 한 번 더 근육이 움직이기 더 쉬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만들어지는지 다음 챕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수치를 제가 하나씩 읊어드릴 건데 너무 빠르게 읊으면 좀 후루룩 지나가서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기가 힘들어서요. 좀 천천히 해드릴게요. 이 전반적인 파워 출력이 그 부위에 체온이 상승할 때마다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약 5% 정도씩 증가하는데요. 수직 점프는 사용 부위 체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4.2에서 4.4%가 증가하고요. 파워는 3.6%가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말씀드린 수치 모두가 선수들은 가만히 있고 방에 온도를 올리든 뜨거운 물에 넣든 체온을 올릴 때 생기는 일입니다. 엄청나죠. 선수가 노력한 게 없으니까. 또 체온이 증가하면 최대 등속성 토크가 4.7에서 4.9% 증가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저속에서보다 고속이 필요한 운동에서 더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체온을 바꿨을 때 예를 들면 저속에서는 이 2%밖에 출력 차이가 안 났죠. 고속에서는 온도 차이가 10%의 출력 차이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위에 나열한 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인데, 그렇잖아요. 10%면은 내가 점프 뛸 수 있는 거 10% 더 해보자. 엄청나잖아요. 근데 체육관 히터만 더 많이 틀어도 퍼포먼스가 9% 가까이 차이 나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동적으로 선수들 노력 없이 체온을 보호하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능동적으로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체온을 올렸을 때는 퍼포먼스 증가폭이 위에 나열한 거에 2.3% 정도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정리하자면
근육의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수직 점프가 4.4% 증가하고 이 현상은 저속 운동보다 고속 운동과 같은 폭발적인 힘에서 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고요. 실험은 수동적이었지만 내가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체중을 올렸을 때 2.3%의 추가적인 이점이 더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정보가 누구에게 도움될까요? 진짜 끝도 없습니다. 농구 경기 중에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서 혹은 배구 선수가 스파이크를 때리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바닥을 차고 솟구쳐야 되는 이 순간들이 있겠죠. 모든 종목에 포함된 이 스프린트, 폭발적으로 0.1초라도 더 빠르게 달려나가야 돼 이 정보가 큰 힘이 될 거고요. 또 역도나 크로스핏처럼 밀리초 단위로 이 바벨을 받아야 되는 순간, 또 격투기 선수들처럼 갑작스러운 비틀림이나 외력에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데 완충이라는 능력이 왜 체온이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벤치에 있다가 경기를 나가기 전에도 체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부상률이 많이 차이 나겠죠. 몸이 부드러운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은 참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기억하기 좋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앞에서 배웠던 걸 어떻게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첫 번째, 체육관에 도착하면 가만히 앉아서 몸을 찢는 정적 스트레칭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가벼운 움직임으로 땀부터 내세요.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시작합시다, 모이세요 하고 나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좀 신기한가 봐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익숙한 그림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움직이면 근육 내에서 움직임을 발생시키면서 열이 방출되잖아요. 사용된 그 부위의 체온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히터예요. 체육관에 도착하면 항상 땀을 내려고 하고, 여러분이 코치라면 가벼운 안전한 운동으로 사람들 체온을 잘 끌어올려 놓고 수업을 시작하시면 부드러운 몸 덕분에 사람들 몰입도도 올라가고 퍼포먼스도 증가하고 부상률도 같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점프가 4.4%씩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챙겨가서 운동을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뭐 이럴 때 체온이 다 다르니까 이걸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면서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수업에서 코치가 말을 너무 길게 하거나 땀이 식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옷을 가져와서 입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요. 또 반대로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이 학생이 땀이 식잖아요. 추우니까 겉옷 입고 오라고 해서 이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운동 전에 땀을 내놓고 스트레칭을 너무 길게 하면 이 땀을 기껏 내놓고 스트레칭하다 몸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너무 길어진다면 스트레칭 시간에 꼭 필요한 것만 넣고 본 운동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도 추운 날에 부상을 예방하는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전, 중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두 번째 팁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좀 처음 들으면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시도해 보려고 하시면 이해가 금방 되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땀을 내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움직임으로 몸을 푸세요. 그 동적 스트레칭 하세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의 신비를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달리기를 한다면 달리기 자세로 된 웜업을 통해서 충분히 땀을 내라는 얘기고요. 크로스핏이나 역도를 하시면 역도 자세로 된 웜업을 충분히 하면서 땀을 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내가 사용된 부위의 근육에 자꾸 자극이 가고 저항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부위에 피가 몰리고 근육이 사용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그 부위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최대 출력을 내야 할 때 앞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체온이 높아져 있으니까 훨씬 더 퍼포먼스도 높게 찍히고 부상률도 낮아지고 반응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내가 이 땀을 내기 위해서 그 모든 운동을 할 때 같은 영상 틀어놓고 동적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적 스트레칭은 그냥 방해되고 동적 스트레칭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할 운동, 이제 오늘 있을 기술 훈련에 사용될 동작으로 동적 스트레칭을 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쉬운 거는 달리기를 할 거면 달리기 동작으로 된 동적 운동으로 땀을 내라는 얘기고요. 내가 뭐 하는 어떤 특수한 기술이 있어. 되게 특수한 분야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동작으로 된 동적 웜업으로 몸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사용돼서 온도도 오르고 부드러워지면서 저항이 줄어드니까 퍼포먼스가 그만큼 상승되는 거고 신경계가 깨니까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적용하는 세 가지 간단하게 또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체육관 본운동 전 스트레칭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땀을 내는 거에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요. 두 번째, 올라간 체온이 운동 중이나 전에 떨어지지 않는 전략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몸을 푸시고 내가 오늘 연습할 기술로 땀을 내면 자연적으로 그 부위에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튼 하나 딸깍하면은 부상률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체육관 히터를 빵빵하게 트시고 에어컨을 좀 아껴서 뜨시면 부상률이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이미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제가 잠깐 정리를 총정리해 드릴게요. 잘 이해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근육과 결합 조직은 요변성과 점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운 날 갑작스러운 충격에 쉽게 손상되고, 반대로 이미 충분히 움직이고 따뜻할 때 퍼포먼스가 쉽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심지어 그게 수동적 체온 상승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움직임으로 충분히 몸을 온도를 올리면 추가적인 이점이 생기니까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또 그 공간의 체온을 올리고 내가 체온 보호할 수 있는 이 외투라던가 이런 전략을 충분히 가져가셨을 때 체온 1도당 퍼포먼스가 꽤 드라마틱하게 상승되고, 1도당 반대로 얘기하면 떨어질 때도 드라마틱하게 느려지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체온 관리가 왜 중요한지, 특히 빠른 스포츠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한번 배워봤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경기에 나갈 때 위험하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가지 행동을 운동에 적용해보라고 했던 거는요, 정적 스트레칭보다 움직임으로 체온 올리는 거에 힘쓰시고, 올라간 체온이 안 떨어지는 여러 전략을 찾으시고요. 내가 사용할 움직임으로 몸을 푸는 게 동적 스트레칭이지, 아무 관련도 없는 거 그냥 따라하면서 땀내는 게 동적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조직도 신경도 풀리면서 퍼포먼스 추가 획득이 가능하고요. 또 체육관 히터 많이 트시고요. 에어컨을 좀 아껴 뜨시면 이 회원들 눈치는 좀 보일 수 있지만 잘 설득하시면 부상률 쉽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것보다 부상률 낮추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때요? 오늘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이 요변성이라는 말이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만히 있고 싶어도요, 너무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케찹처럼. 그래서 그 자리에 굳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좀 움직여야 다시 열이 나고 그 조직도 부드럽게 풀리면서 내 하루도 더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또 뭔가를 결심했을 때도 저항이 없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를 올리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사실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주변에 열정적인 사람이 좀 많으면 마치 히터를 틀어놓은 것처럼 내 온도가 같이 식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추상적인 좀 얘기지만 저는 평생 체육관에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어떤 취미와 비교해도 남녀노소 정말 열정적인 뜨거운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저는 이 체육관 문화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자신만의 인생 운동을 찾아서 항상 자유롭게 삶이 굳지 않도록 계속 움직이며 뜨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정이 식지 않으니까 앞으로 해나갈 도전들이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라도 계속 움직이시고, 힘들 때도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여 나가는 게 그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갈 운동의 저항을 훨씬 더 낮춰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 에너지, 본인이 에너지 좋을 때 있고 남이 에너지 좀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 좋을 때는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분한테도 진짜 큰 힘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건 정말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런 게 되게 우리 정신적으로도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응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과 이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제가 계속 한번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치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